우선 첫 번째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DM이나 뭔가 뭐 휴대폰 번호나 이런 것들로 연락을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 바로바로 답은 안 와도 그래도 2-3시간 넘기지 않는 시간 내에서 답이 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만약 답이 늦었으면 이러이러해서 늦었다라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제 진행하려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좋을지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찾았어요. 찾았다는 가정을 할게요. 이 사람 참 좋다. 느낌이 우리 브랜드랑 너무 잘 맞고, 그렇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DM이나 뭔가 뭐 휴대폰 번호나 이런 것들로 연락을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 바로바로 답은 안 와도 그래도 2-3시간 넘기지 않는 시간 내에서 답이 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만약 답이 늦었으면 이러이러해서 늦었다라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계약을 했어요. 금액도 지불이 됐고 컨텐츠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컨텐츠를 올려도 수정할 것들이 생기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이 생겨요. 그때는 사실 더 긴박하게 업무들이 진행되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연락이 잘 되고 안 되고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텍스트 하나 수정하는데도 연락이 반나절 이상 걸리고, 뭐 하나 자료 하나 받는데도 반나절 이상 걸리면 사실상 우리는 하루 이틀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내 이름이 있고 잘 나가고 하는 인플루언서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애티튜드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 거는 저는 뽑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대기업 브랜드들도 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봤지만 저는 절대 섭외하지 않아요. 정말 광고주가 얘 아니면 안 돼? 근데 그런 경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만의 색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개성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너무 많은 인플루언서가 있었고 정말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휴대폰 하나 있고 편집만 할 줄 알면. 그래서 그걸 보는 소비자들도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해요. 진짜 화장품만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만 세볼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쇼츠만 올려도 화장품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몇 개의 화장품 쇼츠를 볼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걸리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되게 느껴져 라고 했던 인플루언서들이 뭐냐면 확실히 그 사람만의 색이 분명해요. 그게 이미지에서의 톤 앤 매너 색감이던 아니면 영상의 스토리를 풀어나갈 때 색감이던. 쇼츠는 1.5초, 1초 만에 확 넘어가잖아요. 그때 뭔가 자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색감을 잡아버리던, 아니면 그 사람만의 뭐 예를 들어서 중저음 보이스로 뭔가 좀 위트 있는 말들을 해나가면서 사람을 잡아버리던 행동을 멈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플루언서만의 분명한 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팔로워 수가 높다라는 거 뭐 이건 다 아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컨텐츠 업로드 빈도와 거기에 쓰여진 글들에 대한 어떤 정성을 봐요. 그러니까 빈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스타그램 운영에 진심인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지거나 지금 좋을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텍스트. 텍스트를 쓰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의 상품의 장점을 잘 소구하겠다는 게 보여요. 왜 쇼호스트들 보면은 말씀들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이 잘하고 못하고는 영상을 보면 되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텍스트를 쓰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영상이나 텍스트로 얼마나 제품의 USP 포인트, 셀링 포인트를 잘 표현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할게요. 뭐 소형 인플루언서 될 수 있고 뭐 팔로워 1만 언더인 분들이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모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더 잘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 경험상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루키들이죠.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셀렉할 때 1차적인 필터링이 있어요. 컨텐츠의 퀄리티는 좋아야 돼요. 있거든요. 1만 명 언더더라도 컨텐츠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쓰고 왜 빅 인플루언서보다 전 선호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성실해요.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협업을 하기가 쉬워요. 쉽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제공해 주면은 굉장히 고맙게 받아주세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시는 마음이 그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랑 소통하고 얘기할 때 되게 업무적으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빅 인플루언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그래요. 빅 인플루언서라는 건 한마디로 많이 바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 인플루언서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통도 조금 느리고 바쁘다 보니까 컨텐츠도 조금 더 까다롭게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근데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무겁게 한 건 한 건을 어렵게 진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케팅 속도라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꼭 해야겠다라면 모르겠지만 머스트 값이 아니면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접근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초반에 이제 루키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셔서 소통도 잘 되고 또 되게 열정적으로 하나라도 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기업이 만약에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뭔가 여유가 조금 없다 싶을 때는 초반에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